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도 장대 양봉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맞춰 입어봤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17,000포인트를 경신해냈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0.6%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머스크 CEO의 xAI 스타트업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3일 동안 엔비디아가 20%가량 상승하는데 추가적으로 일조를 했습니다. 간밤에만 무려 7% 넘게 오름폭을 보였던 엔비디아 종가 기준으로 1,140달러 선을 돌파해내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2포인트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깜짝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자리를 했고요. 거기다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5.4%로 올해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인 매파 의원인 닐 카시카리 총재 추가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에 다소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시현이 됐는데 10년물의 경우에는 1.68% 오름폭을 나타냈고요. 30년물은 1.88%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2년물과 5년물의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도 함께 영향을 미쳤고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7년물이라던가 국채 입찰이 다수 포진해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수익률 급등세 더더욱 주의를 하시고요. 오펙 플러스가 6월 2일에 이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WTI 원유 선물 2.48%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한때 80달러 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7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오늘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애플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 점차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주가에는 아주 큰 반응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비스트라, 지금 현재 미국의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최고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전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앞으로 한 20%가량, 28%가량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 급등세가 나왔는데 비스트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약간의 이슈가 함께 나와줬던 뉴스케일 파워도 20% 넘게 급등세를 시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17,000포인트 받고 5,600포인트 S&P 500 받아줄까요? UBS에서 올해 전망치를 기존의 5,400포인트에서 5,6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과연 AI를 등에 업고 날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최근의 흐름은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고 있고 그 훈풍이 아주 널리 번지지 않는 날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AI 골드러시 시대입니다. 곡괭이와 삽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러 이동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이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이다라는 비유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열려 있는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추가적으로 60억 달러를 투자 유치안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8조 원가량이 될 텐데 이에 따라서 xAI의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록2, xAI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록2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100이 2만 개가량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록3 버전으로 나아가게 되면 H100이 무려 10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머스크 CEO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머스크 CEO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매출, 앞으로의 수익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I를 둘러싼 이러한 쩐의 전쟁, 챗 GPT를 중심으로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현재 챗 GPT-4.5까지 발표가 됐고 올해 안에 챗 GPT-5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르면 올 여름이라고 하죠. 자, 챗 GPT-4의 경우에는 1억 달러, 그러니까 훈련 비용에만 우리 돈으로 1,360억 원가량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훈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무려 12.5배, 12억 달러가량이 들게 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가량이 챗 GPT-5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CT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 6개 선정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타 종목들 5개입니다. 우리 기업이 2군데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시죠. 삼성전자가 잠재 상승률 34%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8%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CT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체크해 볼 만한데요.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2026년이 되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30%나 높게 올려 잡은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HBM 시장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있을 텐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HBM 매출 전망도 75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상향하는 모습, 삼성전자도 역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목표가는 SK하이닉스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유율을 한 2, 3년 동안 5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전쟁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애플 역시 걱정은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4월 출하량을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자체 스마트폰 출하량도 물론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를 훨씬 더 상회하는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를 포함한 아이폰 시리즈의 기지개가 돋보였습니다. 화웨이라던가 오포, 아너, 비보,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스마트폰 기업들이 있죠. 그에 비해서 애플은 1분기에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만 두 차례에 걸친 가격 인하에 힘을 입어서 이번 4월에는 확실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번 4월에는 한 26%가량의 출하량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애플은 52%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중국의 재화 소비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에도 방점을 찍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를 시작으로 해서 침체기를 걷던 중국 경제가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이라던가 기타 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 있겠다라는 힌트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종목들에서도 한번 들여다보시죠. 애플은 사실 콧대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중국에서 두 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 시기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제 잠깐 당잠새에서 언급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하이투자에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라던가 전반적인 전기전자 산업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했는데요. 스마트폰 쪽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아이폰의 AI 관련한 이벤트들과 폴더블 관련 이벤트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아이폰 관련주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던 LG이노텍, BH, 자화전자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쪽에서는 UTI, 파이넴텍,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우리가 지켜보자. 특히 중소형주 단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주들 바스켓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 관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시간은 AI의 시간과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1분기를 돌이켜보면 상위 글로벌 판매사 10개사 중에 6개 기업의 경우에는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오히려 50% 이상 늘어났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둔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도 50% 넘는 성장세를 미국에서 보여줬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짚어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IEA에서 전망치를 내놓은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확산이 될 것이다,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소식과 함께 움직이진 않는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종목들 좀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네요. 네, 혜연 앵커의 말대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최고가 행진에 힘입어서 우리 양대시 지수가 양봉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어제 우리 시장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원샷으로 갑니다. 어제 분위기 한 칸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장의 경우에는 양시장 엇갈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선방했던 분위기,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틀째 2,7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환율이 오후장 접어들면서 1,360원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 양시장으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지수는 흔들렸지만 코스닥은 0.3%의 상승, 역시나 지수가 약한 움직임 안에서 2,700선을 확고하게 지켜줬고 그 안에서의 종목별 순환매는 활발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위쪽으로의 주도권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또 주 후반에 PC 물가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뚜렷한 모습이 지수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괄목할 부분은 이틀째 코스피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으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단기 수급에 그칠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틀째 담았고요. 이 부분의 수급 연속성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를 보자면 굵직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방산 섹터 강세 움직임, 오후장 접어들면서 고점을 더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27일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증권가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면서 하반기에 빛을 낼 거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UAE 이 대통령 방한 모멘텀과 함께 방산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도체 쪽으로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삼성의 AMD 3나노 수주와 관련된 내용이 기대감으로 번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낙수효가 이어졌습니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관련주로 정리해드렸는데 어제 강한 시세 뽑아냈고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서 학회 모멘텀 강하게 받고 있는 움직임,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로봇 전체적으로의 순환매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틀째 2,700을 잘 지켜내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추가 강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변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면 반도체 부침 속에서도 5월 한 달 내내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AI 전력 에너지원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AI 생태계의 심장이라면 이 데이터 센터의 생명줄은 전력 에너지원에 있다. 이렇게 되면서 5월 한 달 동안 이 1분기 동안에는 변압기 중심으로 달렸던 이 AI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뉴패를 확인하면서 계속 확장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5섹터로 봤고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쪽에서는 올해 136조 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AMD CEO 리사수 입에서도 새로운 칩의 핵심은 결국엔 전력 효율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력 효율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좋은
칩이 나오더라도 저전력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쪽은 변압기가 1차적으로 주도권을 잡았고요. 1분기에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줘서 거의 100% 달하는 연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표시된 상승률은 5월 한 달 동안의 강세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나흘째 다시 달리면서 5월 한 달간 20% 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주도 구리 가격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서 흔들림이 나왔다가 다시 힘을 내주는 국면, LS 가온전선 중심으로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신재생 쪽이겠죠.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좋습니다. 간밤에도 퍼스트솔라 1%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움직임 좋습니다. 해적케이블, LS 마린솔루션도 좋은 흐름, 수소도 괜찮고요. SOFC, 간밤 천연가스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95% 5월 한 달 동안 강세를 보이며 새로운 이 신상주로 떠오르고 있고, 원전도 하나의 포인트로 최근 가는 건 특히 어제는 수주 때문에 갔지만 원전도 하나의 전력 에너지원으로서의 관심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목했던 건 역시 냉각 시스템인데요. LG전자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5만 톤 규모의 냉각 시스템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강해서 28일자로 나왔던 어제 증권가의 리포트 때문인가 싶었는데 B2B 시스템과 관련된 재평가 필요하다라는 리포트 내용과 더불어서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미국 데이터 센터 향으로의 냉각 시스템 수주 계약 체결 소식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제 13% 올랐고요. 5월 한 달간 앞서서 전력설비원이랑 같은 등락률 비교를 위해서 17% 월간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B2B 사업, 그러니까 이 가전사업부 쪽으로의 매출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 HVAC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쪽에서의 수요가 커지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기존의 증권가의 리포트 시각이었습니다. 5월에 이제 지금 사야 될 때다라면서 저평가 메리트를 탈피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랭식 통합 제어 솔루션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재평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액침 냉각 시장에 하반기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냉각 시장 안에서 히트펌프와 관련된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으면서 액침 냉각 시장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 시각에 따르면 하나증권 1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플가 모멘텀을 받았던 2021년 1월의 고점이 19만 원대였었거든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눈높이를 높이진 않았습니다만 AI 모멘텀을 장착하고 달릴 LG전자 지금은 상단 15만 원. 여기서 높아질지 여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LG전자의 움직임도 개장 중계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AI 사이클에서 살짝 쉬어가는 쪽은 역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쪽으로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수혜를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다시 한번 테슬라 이 XAI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언제쯤 동조화를 걸 수 있을까?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안에서는 대다수 삼성, AMD, 3나노,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소재 쪽으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각, 이 키워드에도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밸류체인은 신한증권에서 가져온 파운드리 그리고 HBM 수혜주로 엮어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도 HBM 쪽으로도 럭키비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치고 올라오고 가고 있고요. HBM에서의 단연 승자는 또 하이닉스죠. 같이 달려갈 흐름 안에서의 이 밸류체인 종목들, 고점에서 조정받은 종목들 많은데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다 같은 훈풍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의 봄은 오는가? 사실 상반기에 3월까지 고점 랠리를 보여줬던 바이오 종목들 대다수가 고점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보면은 단기간에 HLB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 USA라든지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들 소폭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봄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를 통해 정리해봤는데요. 미래셋에서는 K신약의 글로벌 성과 도출 구간이라면서 유한약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을, 한국투자에서도 바이오를 보긴 보는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쪽 보자.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실적이 탄탄하게 1분기 확인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이 엑스코프리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일자로 아스코 학회 초록 공개가 됐습니다. 31일부터 학회 본론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바이오 USA는 다음 달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논의 중이고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ECB 쪽에서 불어오면서 연내 1회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지금 아스코 참가 기업 안에서는 보시면 IBK 투자증권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에이벨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USA 참가 기업으로는 어제 올랐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앞타바이오, 프레스티지바이오 좋았었고요. 셀트리온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 이벤트 매매 계속해서 개장 중계 시간에 저희가 모멘텀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등락에서는 최근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 전 살펴봤던 전력 설비, 간밤에 구리와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도 다시 한번 뉴스케일 파워가 21%가량 올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을 이틀째 가져갔습니다. 쉴 때도 됐나 싶은데 더 달려줄 수 있을지 오늘 정규장 표정 궁금해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차가 라파 도심까지 진입했다라는 이런 경계성적인 뉴스들도 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석유 도소매라든지 해운, 방산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 테마성으로의 단기 움직임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또 업데이트가 돼서 담진 못했지만 현대, 기아 쪽으로 삼성증권의 눈높이 상향 조정 리포트 있었고요. SL도 다올투자증권에서 눈높이 상향 조정 리포트 같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를 좋게 보는 증권사가 많아서 이 부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쪽으로도 증권가에서 계속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있다면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에서 한올바이오파마 53,000원 까지 본 상황이고요. 계속 소비 쪽으로는 좋은데 의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드디어 재고 건전화 끝에 이제 판매 가격 정상화 단계에 들었다면서 KB 쪽에서 휠라홀딩스에 대해 목표가를 높여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DS투자증권에서 새롭게 신규 커버리지를 내놨는데 19만 원 계속해서 MS 프리미엄을 줘야지라는 이야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장 분위기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